그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이 지와 요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이 지는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진술할 때 이걸 써. 그리고 요는 그 상대방을 갖다가 존대하는, 즉 높임의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격식을 갖춘 게 아니라 비격식체로서 좀 쓰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왠지 그 상대방에게 어떤 친근함, 부드러움,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말투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돼지 하면서 이런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걸 지시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지시어를 갖다가 활용하고 보니까 왠지 좀 궁금함이 유발되고, 나아가서는 이 돼지를 갖다가 강조한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돼지가 어떤 돼지지? 하면서 이 시를 이렇게 듣는 효과가 있는 거지.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용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군요. 역시 여기도 군, 요 그랬네.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탄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말투로서 사용되는 거고, 여기 요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격식적 높임말이니까 친근함, 부드러움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요소지. 그러고 보니까 왠지 이 시는 상대방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그러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네, 지금.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졌다. 이거 하고,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돼지의 외양 묘사고, 그리고 요거는 그 돼지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반들거리는 검은 털, 날렵한 주둥이, 그런 거 보면 왠지 좀 건강함, 건강미가 느껴지고, 흙의 온기를 좋아해서 흙이랑 논다. 왠지 좀 자유롭고, 그리고 뭔가 좀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속성을 지닌 그런 돼지인 것처럼 느껴지네.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통시라는 거치를 맞견했다지요. 여기 지금 통시, 거처,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거처라고 하는 거, 즉 사는 곳이지, 사는 곳. 그 사례가 통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시라는 것은 거처의 한 사례인 거지. 그런데 이 통시라고 하는 이 거처가 대체 어떤 곳이지? 근데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시를 마련한 것은 무엇 때문에 마련한 거냐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가치관이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관이 원인이 돼서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하는 어떤 그런 실천으로 나간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구냐면 이 지방 사람들이야. 어떤 지방 사람들 말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기른다는 것이 실은 길드는 거다. 그러니까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길드는 거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아.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저 대목이 나오거든. 그때 그 길들이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관계를 맺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 아, 이제 이해가 됐다. 우리가 단순히 기른다 그러면 가축을 키우다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지방 사람들은 가축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계를 맺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돼지에게 이 통시라고 하는 거처를 갖다가 말을 해줬다는 거지. 이 통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걸? 자, 통시를 찾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돼지와 관련이 있으니까 돼지를 갖다 같이 해서 한번 찾아보더라고. 백과사전 같은 데서 한번 볼까? 이게 좀 통시라고 하는 건가 본데? 무슨 집 같아? 돼지가 있네? 돼지가 사는 어떤 집 같네, 이게. 그렇다면 이 지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주 사람을 말하는 것 같네. 제주도 사람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이 돼지를 갖다가 기르는 게 아니라 길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통시라고 하는 집을 마련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인간의 배변 장소와 배변이라고 하는 것은 똥을 싸는 걸 말하잖아.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의 배변 장소 그리고 돼지우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통시의 특성인 거네. 여기서 말하는 이 배변 장소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화장실과 돼지우리를 함께 했다고? 아주 재밌네. 그래서 이 사람도 재미난 방이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요 재미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적 화자의 어떤 느낌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는 이 통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재미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보네. 그렇겠네. 인간의 화장실과 돼지우리를 함께 했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구조네.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홀을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 안에서 여기 이제 지붕을 덮지 않고 널찍한 홀을 팠고 지푸라기가 조금 깔아줬다.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이 통시의 내부 공간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네.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뒹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산속에 아로새끼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뒹굴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비바람 햇빛을 고스란히 산속에 아로새겼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뒹굴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자연적인 상태에서 어떤 자유롭게 이렇게 지냈다는 얘기겠네.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산속에 아로새겼다? 그렇네. 어떤 자연적 속성을 몸 안에 그대로 간직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 그대로 자연의 일부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겠구만.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 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 속에서 한때 빛났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여기 이제 큰 독이 있는데 이 큰 독 속에는 음식물 찌꺼기, 설거지 물까지 모아뒀대. 어떻게 보면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설거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가지고 이제 버려지는 건데 이 버려지는 것들을 갖다가 모아두었다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버려지는 것조차 뭔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모아둔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이건 무슨 말이지 이건? 발효한 이모기를 이 발효한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발효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썩은 것이 어떻게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아주 유익한 어떤 현상이지. 그러니까 한때 빛났던 것들, 즉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것들이었어. 그런데 그것이 버려지면 다시 썩겠지. 그런데 이 썩은 것이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한때 빛났던 것들은 정상적인 것들이겠지. 그런데 이것이 다시 제 힘으로 다시 빛난다는 얘기는 버려졌지만 썩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 힘으로 다시 빛난다라는 얘기는 어떤 그 버려져서 썩었지만 그것이 어떤 에너지가 돼가지고 다시 어떤 이용되는 거. 그것을 갖다가 다시 빛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거림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 음식물, 찌꺼기, 그 다음에 설거지물. 이것이 어떻게 된 거야? 발효를 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먹이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지가 먹어. 그리고 나서 돼지가 배설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보리밭 거름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쁜 보리가 되네.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 찌꺼기, 설거지물 이것이 발효해서 먹이가 되고 이것이 돼지가 먹고 돼지가 배설하고 거름이 돼가지고 보리들을 길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어. 그렇다면 여기에 똥 그래야 되겠네. 이 똥이 어떻게 된 거야? 먹이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돼지의 먹이에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야. 음식물, 찌꺼기, 설거지물과 같은 거 그리고 사람의 똥. 이 두 가지였던 거네.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짐승의 주식, 그러니까 이 돼지가 주로 먹는 것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의 똥을 갖다 돼지들이 주로 먹었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된다? 이 공양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뭔가 음식이나 꽃 같은 걸 갖다가 바치는 것을 갖다가 공양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된다? 그렇지. 우리가 먹는 것들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생명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에게서 어떤 먹이를 갖다 섭취하는 거지. 행여 남아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남아있을 산 것들?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존재들 자체가 소중한 것이니까 거기에 먹이로 사용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공양되는 거다. 바쳐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 이 사람의 똥 자체를 생명을 위해서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누가? 이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똥을 갖다가 단순히 더러운 거, 하찮은 게 아니라 생명의 어떤 기운을 간직한 거.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보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가 이것을 먹는 거고 이것을 먹고 돼지는 배설을 하지. 그것이 다시 거름이 되고 보리가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인간이 있고 돼지가 있는데 인간이 배설을 해. 그것을 어떻게 해? 돼지가 먹어. 그리고 나서 뭘 해? 배설을 해. 이것이 거름이 되고 이것이 보리가 된단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이 또 먹는 거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생명의 어떤 순환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순환하는 거지.